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화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 제가 지금 찍는 시간이 내일이 투표하는 날이에요. 투표하는 날. 여러분들 중에서 투표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올해 첫 투표가 될 텐데 되게 뜻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투표를 할 텐데 선생님은 내일 새벽 5시에 나갑니다. 혹시 선생님을 보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반갑게 손 흔들어주는 정도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배웠던 아보가드로 법칙, 그 다음에 샤를 법칙, 다음에 보일의 법칙, 이 세 개를 짬뽕한 이상기체 방정식을 해볼 텐데, 오늘 좀 손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증명하는 과정도 있고 계산 과정도 많아서.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필기 과정 위주로 수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수업 내용은 선생님 보기에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좀 식을 변형할 거기 때문에 자, 먼저 볼게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보일의 법칙은 어떤 거였냐면 기체의 부피와 누가 반비례한다? 압력이 반비례한다. 자, 샤를의 법칙은 뭐였나요? 기체의 부피와 온도가 반비례한다. 자,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것들을 한꺼번에 적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체의 부피는 압력과 반비례하고 몰수와 온도에 비례한다. 맞나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을 방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쵸, 비례상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비례상수가 어떤 상수를 K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 V는 P분의 NT K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기 좋게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K를 R로 바꿔볼게요. K를 R로. 자, 얘네들은 V는 nRT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PV는 nRT. 그때 R이 우리가 기체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선생님, 기체의 상수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2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충분히 배웠던 식을 대입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의 기체 부피는 어떻다고요?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의 기체 부피는 22.4L예요. 가만히 보면 0도씨 1기압 1몰이 있을 때 22.4L. 자, R 말고 모든 값들이 자, 식을 변형시켜서 적어보면 R은 NT분의 PV가 되겠죠. 그렇죠? 자, 항상 절대온도 명심하세요. 절대온도, 섭씨온도가 아니라 샤를의 법칙은 절대온도를 대입한다. 자, 수치들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1몰 몇 켈빈? 273 켈빈 분의 압력 1, 기압 1, ATM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V 22.4L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을 계산을 하면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0.082. 그러면 기체상수 R은 단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단위는 약분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약분이 된 단위가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ATM과 L이 어디에 있나요? 분자에 있죠. ATM 곱하기 L 퍼 분모죠. 몰, 켈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PV는 nRT. PV는 nRT 계속해서 사용할 식이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자, 다음입니다. 자, 이상기체 방정식을 배웠는데 얘네들을 다른 수치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분자량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자량. 여러분들 분자량 기억하고 있나요? 1몰당 몇 g인지 기억나죠? 그죠? 화원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자량, 즉 분자량은 어떤 거였냐? 1몰당이니까 그람 퍼 몰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1몰당 몇 g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우리가 분자량을 M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M. 분자량 M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나요? 몰수분의 질량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걸 일단 픽스 시켜놓고, 자, PV는 nRT 식을 써봅니다. PV는 nRT. 자, 여기서 지금 n이 있죠? 이거 바꿔볼게요. 자, n은 어떻게 되나요? n분의 w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입. 자, PV는 n분의 wRT가 되겠죠. 자, 분자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를 분자량은 이로 나타내는 게 보기가 편하겠죠. 그러면 m은 어떻게 되나요? PV분의 wRT가 되겠죠. 여기서 w는 뭐다? 질량이다. 이해하셨나요? 그쵸? 자, 이번엔 어떻게 해볼 거냐? 밀도로도 나타내 볼 거예요. 밀도로도. 자, 밀도로도 나타내 볼 텐데, 한번 보죠. 자, 위에 거에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위에 거에서. 자, PV는 n분의 wRT라고 얘기를 했죠. 자, 밀도를 알아야 돼요. 밀도를 우리가 약자로 D라고 해봅시다. 자, D는, 밀도는 뭐분의 뭐?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부피분의 질량이면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냐면, 얘를 이항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자, 써보면, P는 V W 곱하기 M분의 RT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피분의 질량, 얘가 뭐라고요? 바로 D라고. 이해했나요? 그러면 따라서 자, D는 어떻게 될까요? D는 RT분의 P 이해하셨나요? 자, 이상기체 방정식을 배웠는데, 근데 여러분, PV는 이 nRT라는 이상기체 방정식이 모든 기체에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자, 얘 이름이 뭐였냐면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기체 방정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상, 이거는 뭐냐면 이상적이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쵸?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이다, 우리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기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PV는 nRT는 이상기체,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만 가능한 기체들을 방정식을 이용할 때 PV는 nRT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대체 이상기체라는 애의 조건은 뭐냐? 여기 살펴볼게요. 자, 입자의 부피는 무시한대요. 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입자가 있죠. 입자가 있는데 그게 부피가 없대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상적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입자가 상호작용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3단원에서 분자 간 상호작용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겠지만 입자 간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나요? 자, 밑에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프.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가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압력에 따른 RT분의 PV라는 값입니다. 압력에 따른. 자, 이상 기체 방정식 한번 살펴볼게요. 자, PV는 nRT였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자, RT분의 PV래요. RT를 이렇게 내려볼게요. RT분의 PV. 그럼 뭔가요? N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시를 해줬어야 맞거든요. 여기서 이 그래프들은 1몰일 때, 기체가 1몰일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시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여기가 1몰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 이상기체의 RT분의 PV, 즉 몰수인데 이상기체가 뭐로 일정해요? 1몰로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해하셨나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면, 자, 이상기체가 가까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상기체가 가까운 부분. 자, 보면 어디가 가까워요? 여기, 이쪽 파트에서 좀 더 이상기체의 실제 기체가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자, 압력이 낮을수록, 여기 위에다 정리할까요? 압력이 낮을수록 어떻게 된다?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가까워진다.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자,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로 1몰일 때입니다. 1몰일 때. 자, 온도들을 볼게요. 온도. 자, 온도들을 볼게요. 자, 온도들을 보면 온도가 지금 높아질수록 이상기체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그쵸. 이상기체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실제 기체가 이상기체에 가깝게 다가가려면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 높아야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입자간 상호작용이 없으려면 이렇게 자석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석을 이렇게 맞닿았는데 이렇게 천천히 N극과 S극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서로 휙 지나가 보세요. 붙을까요? 여러분들 그 칠판에 자석 있잖아요. 자석. 그 칠판을 이렇게 던지면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쵸? 이게 속력이 빠르다 보니까 얘네들 사이에 작용할 수 있는, 얘네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입자간이 상호작용하기도 전에 휙 지나가 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온도가 높을수록 왜 속력이 빠를까요? 자, 이 생각 해볼게요. 자, 우리가 확산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확산. 자, 확산이라는 걸 배웠어요. 확산. 자, 확산은 왜 일어나요? 그쵸. 기체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확산이 일어났어요. 맞나요? 자, 확산은 음식물 쓰레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음식물 쓰레기가 겨울철보다 여름철의 냄새가 더 심하죠. 왜 여름철의 냄새가 더 심해요? 확산이 빠르니까. 확산이 빠르다는 얘기는 운동이 더 열심히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해하나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입자의 운동이 빠르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 입자 간 상호작용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압력이 낮을수록 왜 이상기체가 가까우냐? 자, 얘네들 사이에 멀면 멀수록 어떻게 할까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멀다. 자, 압력이 낮다는 얘기는 부피가 크다는 얘기죠. 그쵸? 압력이 낮다는 얘기는 부피가 크다는 얘기인데, 부피가 크다는 얘기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 즉, 자, 미안해요. 저 지금 손동작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자, 기체의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압력이 높을 때는 이만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압력이 커진다? 그러면 부피가 증가하니까 이렇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 얘에서도 잘 될까요? 아니면 얘에서도 잘 될까요? 그렇죠. 입자 간 상호작용은 여기에서 더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입자 간 상호작용을 무시할 수 있도록 압력을 최대한 낮춰주는 이 케이스가 이상기체에 좀 더 가깝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자, 여러분 힘든가요? 자, 힘내시고, 자,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자, 이제 활용할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자, 우리가 배웠던 식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PV는 nRT였습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구해볼게요. 27도씨, 섭씨 온도는 뭘로 바꿔준다? 그렇죠. 켈빈으로 바꿔준다. 300켈빈. 10리터의 강철 용기 속에 들어있는 수소기체의 압력이 3기압이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서 수소기체의 몰수를 R과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자. 자, 제가 R을 여러분들 계산하기 편하라고 그냥 줬어요. 문자로. 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압력 3기압, 부피 10리터, 몰수 안 나와있죠? R 문자구 T 300켈빈 해볼게요. 자, N은 RT분의 PV가 될 텐데, 자, R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놔두고, T, 300켈빈. 자, 분의 P, 어딨나요? 3기압, 리터, 10리터.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땡땡땡땡. 자, 18분의 1이 되겠죠. 쉽죠? 쉬워요. 자, 2번. 자, 27도씨 뭘로 바꾼다? 절대 온도로 바꾼다. 자, 문제가 뭐냐? 자, 문제가 뭘까요? 얘예요. 자, 기체 상수가 우리가 어떻게 나와졌냐면 ATM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쵸? ATM을 하면 0.082로 대입해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대입해도 되나? 안 되죠, 당연히. 당연히 안 됩니다. 그쵸? 우리가 증명할 때 뭘로 해줬어요? ATM 단위로 증명을 해줘서 0.082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밀리미터 HG를 뭘로 고친다? ATM으로 고친다. 자, 1ATM은 몇 밀리미터 HG였나요? 그렇죠. 760mm HG였습니다. 맞나요? 자, 선생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단위는 단위끼리 약분이 된다. 자, 얘는 1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1은 760mm HG분의 1ATM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을 같다며.
그죠? 얘랑 얘랑 같다며. 그럼 당연히 1이죠. 그죠? 1을 어디다 곱할 거냐면 여기에다 곱할 거예요. 570mm HG. 자, 570mm HG에 1을 곱한다고 값이 변하나요? 안 변하죠. 그러면 그대로 760mm HG분의 1 ATM으로 고쳐볼게요. 자, 단위끼리 약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약분되면 얘네들은 어떤 값이 나오나요? 그렇죠. 76분의 57 ATM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압력 계산됐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5.5g이래요. 자, 아까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그 기체가 나와 있을 때 이상기체 방정식을 공부할 때 분자량을 이상기체 방정식을 통해서 유도를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그때 식이 뭐였냐면 M은 PV분의 WRT입니다. 자, 증명 과정은 앞에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대로 대입해준다. 자, P가 어디 있나요? 자, 76분의 57 ATM이었고요. 곱하기 뭘까요? 자, V 리터 4.1리터 분의 W 5.5g. 자, 그 다음에 R 0.082 ATM 리터 per 몰 켈빈. 자, 그 다음에 T 몇 켈빈? 300켈빈. 자, 얘네들 단위 다 약분되면 어떻게 되냐면 딱 분자량에 관한 단위만 남아요. 자, ATM 약분되고 리터 약분되고 그쵸? 켈빈 약분되고 뭐만 남아요? 그람 퍼 몰. 신기하죠? 분자량의 단위는 그람 퍼 몰이었잖아요. 1몰당 몇 g이냐? 그쵸? 자, 계산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몇 g이 나오냐면 44g per 몰 이렇게 나옵니다. 신기하죠? 이래서 선생님이 수학을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 파트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분자량을 구하는 또 실험이 있어요. 책에 나와 있는데 자, 실험을 한번 볼게요. 자, 보면 지금 산소가 들어있는 여기 스프레이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자, 산소통에는 자, 무게가 있을 거예요. 산소통의 무게를 W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W1.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산소를 다 빼버릴 거예요. 어디로 빼버릴 거냐? 수상시험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다 빼버릴 겁니다. 자, 여기 누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때 얘를 다 빼고 나서 얘를 W2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W1이 무거울까요? W2가 무거울까요? 그렇죠. W1이 무겁겠죠. 왜냐면 여기는 용기 플러스 누구의 무게까지 들어있습니까? 산소의 무게도 들어있겠죠. 그럼 얘는 W2는 그렇죠. 용기의 무게밖에 없겠죠. 자, 밑에 과정 보면 자, 과정 2에서 측정한 W1과 과정 6에서 자, W1, W2 선생님이 맞춘 거거든요. 자, W2의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산소의 무게를 의미하겠죠. 자, 산소의 무게 W1 빼기 W2. 그쵸? 자,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떻게 주의할 거냐면, 자, 이제 여기 무게를 구할 텐데, 자, 실험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분자량을 구하는 거예요. 분자량. 자, M은 어떻게 됐습니까? M은 우리가 아까식 유도한 거. M은 그렇죠. PV분의 WR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분자량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한다? 압력과 부피, WRT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상기체 상수 알고 있고요. 자, 온도, 누구의 온도로 하면 될까요? 그렇죠. 실험실의 온도를 우리가 온도를 측정해주면 되고요. 무게는 여기 측정할 거죠. 볼륨 빼기 W2. 자, 압력과 부피죠. 자, 압력과 부피 우리 예로 재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압력을 재줄 텐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눈금 실린더 내부의 수면과 수조의 수면이 같아지도록. 자, 우리 제2자간 했던 거 기억나나요? 제2자간.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기체가 차 있을 때 수온이 이렇게 차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수면의 높이가 같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다? 이 기체 압력과 여기 대기압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수면이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수면을 맞춘다는 얘기는 기체, 여기는 잘 안 보이죠, 지금?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수치를 맞추는데, 자, 얘네의 수면과 얘네의 수면을 맞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수면과 이 수면이 같다. 그렇죠. 여기를 누르고 있는 건 누구예요? 대기압이죠. 바깥에서 누르고 있는 건. 그러면 대기압의 압력과 이 기체 압력이 어떻다? 같다. 즉, 수면을 맞춰주면 기체 압력을 뭘로 맞춰줄 수 있다? 그렇죠. 1기압으로 맞춰줄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자, 다음. 자, 결과를 보면 우리가 직접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결과를 선생님이 정리해 왔어요. 자, 3번에 걸친 결과를 평균을 냈더니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자, M은 PV분의 WRT라고 했죠. 자, 보면 산소의 질량 W 나와 있고요. 산소의 부피 V 나와 있고요. 기압 76mm Hg, 즉 1atm. 자, 온도 25도. 자, 뭘로 고쳐야 된다? 그렇죠. 절대 온도로 고쳐야 된다. 절대 온도 어떻게 고쳐야 된다?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다. 자, 그러면 몇 켈빈? 258켈빈. 자, 대입을 해볼게요. 자, 압력 1atm, 부피 460ml니까 0.46L.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고쳐요? 리터만 무조건 고정인가요? 자, 기체상수 R을 누구로 대입할지 보면 되죠. 자, 리터를 지워야 되니까 당연히 밀리리터를 리터로 고쳐줘야겠죠. 자, 분해 W 몇 그램? 0.6g. 자, R 0.082 atm 리터 퍼 몰 켈빈. 다음 T 온도 298 켈빈. 자,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몇이 되느냐? 자, 31.9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산소의 분자량은 몇이에요? O2. 자, 32죠? 자, 근데 31.9g. 자, 여러 가지, 압력이 우리가 수면을 정확히 눈으로 이렇게 수면을 맞춰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눈대중으로 보기 때문에 부피가 잘못 측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온도가 잘못 측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약간의 오차들 때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다음은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 예제 문제들을 풀어볼 거예요. 자, 예제 문제들.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3번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고 밑에 4번과 7번은 선생님이 수능 특강에서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가를 볼게요. 자, 가를 보면 3을 볼게요. 3. 자, 수소 헬륨 기체 용기가 있다. 가 하나에 들어있는 몰비를 구하자. 자, PV는 nRT. 자, 몰수 어떻게 구합니까? n은 RT분의 PV 이렇게 구하죠. 자, 선생님, 기체상수 0.08이 대입해서 수치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자, 몰비라 그랬죠. 몰비. 수치 계산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가를 한번 구해보죠. 가는 어떻게 구할까요? RT분의 PV. R을 그대로 써줘요. 몇 켈빈? 300켈빈. PV 값 얼마입니까? 2죠. 그쵸? 2. 자, 나는 얼마입니까? R 그대로 써줘요. R 600켈빈. 분의 PV 값 얼마입니까? 1이죠. 자, 가대 나 얘를 말하는 거죠. 봐봐. R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B니까 B를 구하는 거잖아요. R 어차피 약분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약분 되고 2. 그죠? 그러면 2대 2분의 1, 즉 4대 1이 되겠네요. 뭐가? 가의 몰수 대 나의 몰수가. 이해하셨나요? 그쵸? 자, 4번. 자, 3번과 같은 문제. 비율 구할 때는 상수를 보통 계산을 쓰지 않고 어차피 약분되기 때문에 같은 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는 약분됩니다. 그냥 그대로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계산을 해버리면 0.08이 대입하면 바보. 자, 4번. 자, 바보는 좀 그랬나요? 좀 경솔하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쵸? 자, 4번. 자, 가와 나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 좀 이런 문제를 좀 계산하기 힘들어. 왜 힘드냐면 여러분한테 가르쳐준 거는 이거거든요. 수면이 같을 때. 그죠? 이렇게. 이때 여기에 만약 A라는 기체가 들어있다. 그럼 A 기체는 얼마? 1기압. 나를 한번 볼게요. 나. 자, 수면의 높이를 잘 보셔야 돼요. 수면의 높이. 같은 지점.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수면의 높이가 같은 지점. 즉, 얘의 압력과 얘의 압력이 같다라는 얘기죠. 얘의 압력과 얘의 압력이 같다.
자, 근데 얘 압력이 누구랑 누구의 압력이요? 수은이 누르는 힘과 여기에 수은이 누르는 힘과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 헬륨은 그 기압과 헬륨의 기압이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헬륨의 압력과 누가 같다? 대기압 1atn으로 쓸게요. 대기압 플러스 H2만큼에 해당하는 높이를 합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그럼 헬륨을 볼게요. 헬륨. 여기도 여기를 찍어보면 되죠. 여기 높이가 같은 지점. 자, 그럼 여기는 몇 기압이에요? 1기압이죠. 1기압이 누구랑 같다? 이 헬륨의 기압과 이 높이만큼을 합친 것과 같다. 그쵸? 여기는 나를 구한 거고 여기는 나이고요. 나. 가를 한번 구해볼게요. P헬륨은 어떻게 해요? P헬륨은 자, P헬륨에다가 H1만큼 더한 게 1기압이라는 얘기니까 1기압에서 누굴 빼주면 돼요? H1을 빼주면 되지. 그쵸? 이게 가라는 얘기죠. 이것만 파악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가에서 헬륨의 압력은 1기압보다 작다. 자, 헬륨의 압력은 1기압보다 작겠죠? 빼주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니은, 헬륨의 밀도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여기서 보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가는 제일 작은 헬륨 기체를 넣고 한 거고, 나는 같은 온도에서 가의 수온을 추가로 한 거래요. 헬륨의 몰수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몰수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질량도 어떻다?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질량의 변화가 없다.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죠. 자, 그럼 뭐만 따져보면 돼요? 그렇죠. 부피만 따지면 되죠. 자, 부피를 보니까 나에서가 더 작네요. 그러면 밀도는 누가 더 크다? 나에서가 더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귿. 자, 나에서 헬륨의 온도를 높이면 H2가 커진다. 자, 이거는 약간의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냐면 답은 H2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압력이 커지니까. 근데 여기서 좀 조건을 추가해줬으면 좋겠는데 부피가 일정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일정하다면 같이 변할 거예요. 아마 부피랑 압력이랑. 약간 문제 보강이 필요할 텐데 여태 부피가 일정하다면 당연히 A2가 커지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7번. 나는 일정한 압력에서 일정량의 기체 A가 들어있는 실린더의 온도가 T1, T2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정량의 A가 들어있는, 즉 가에 들어있는 A와 나에 들어있는 A의 몰수가 같다라는 얘기죠. 자, PV는 nRT. 자, 온도가 일단 다르고요. 자, 압력은,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자, 가와 나에서 일정한 압력. 자, 피스톤이 움직이나요? 아니죠. 정지해 있어요. 자, 정지해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지해 있다?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뭔가 같아. 뭔가 같다는 얘기예요. 문제에서 이런 게 뭔가 되게 중요해요. 피스톤을 받고 있다가 피스톤을 빼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뭐 이런 조건들 본 적 있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뭔가 같아졌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지금 얘네들 피스톤이 움직임 없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누구랑 같다는 얘기야. 여기서 누르는 1기압이 누구랑 같다고? 이 기체 압력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시를 해주지 않더라도 가와 나의 이 기체의 압력은 몇이라고? 1기압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가와 나에서 온도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와 나를 비교해 볼게요. 자, 기압 같죠? 그쵸? 자, 온도는 다르죠? 그쵸? 근데 부피가 다르죠? 그쵸? 자, 여기서 온도를 얘기하자 그랬는데, 여기서 같은 양이라 그랬으니까 몰수 같죠? 그러면 온도는 부피와 비례하겠죠? 맞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차피 기체 상수는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그러면 부피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높은 거니까, 부피를 보면 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온도는 T2가 더 크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용기 내부의 압력은 나에서가 가에서도 크다.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1기압 같다 그랬죠. 자, 같은 시간 동안 단위 면적당 충돌 횟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같은 시간 단위 면적당 충돌 횟수,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압력 얘기하는 거겠죠. 나와 가가 같다. 디귿은 틀리다. 자, 여기서 조건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조건. 예를 들어서 가를 가열해 줬대요. 가열을 해주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대. 그럼 가와 나의
압력을 비교했을 때 가가 더 크겠죠. 왜냐면 가열을 해주면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니까. 이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땡입니다. 왜냐?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 즉, 부피가 증가하면서 압력이 1기압으로 맞춰질 거라고. 부피가 변할 거라고요. 부피가. 고정을 시켜놓지 않았다면. 이해하셨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예시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분압력까지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를 푸실 것이냐? 정말 흥미로운 문제를 풀 겁니다. 막 여기에다가 여기는 막 헬륨 넣고 여기는 막 수소 넣고 연결해가지고 막 섞으면 막 얘 압력은 어떻게 되고 얘 압력은 어떻게 되고 굉장히 재밌겠죠? 그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